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월대천에 정화되지 않은 하수 수백 톤이 유출돼 은어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제주시 외도 중계 펌프장의 시설 오작동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관에서 시커먼 오수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1시간가량. 바다와 직접 이어진 월대천은 온통 누렇게 변해버렸고 곳곳에는 하얀 거품과 기름띠가 둥둥 떠다닙니다. 하천에 자생하던 은어를 비롯한 물고기 수백 마리는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죽어버렸습니다. 악취는 굉장히 진동했고 또 거기서 인분 같은 것도 나오고 휴지 같은 이런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됐어요. 은어가 다 떼죽음을 당해서 어저께는 완전히 외도동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방류된 오수로 은어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되면서 긴급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중계 펌프장에 쌓인 오물을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장비가 고장나면서 넘친 하수가 우수관을 통해 여과 없이 하천으로 흘러든 겁니다. 이 스크린에서 1차적으로 걸러줘야 하는데 이 스크린 자체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의 하수가 월대천으로 유출이 돼버린 겁니다. 제주도는 하수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펌프장에 추가로 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톤의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된 상황. 해경은 장비 관리 담당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최근 연고지 이전설에 휩싸였습니다. 내년 1월 서귀포시와의 연고 계약 종료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리그 초반 선두를 달리다 4위로 내려앉은 제주. 하반기 시즌을 앞두고 연고지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프로팀 유치에 나서면서 제주가 물망에 오른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 제주는 공식적인 이전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입장료 유료화로 인한 관객 감소와 원정 경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제안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며 선을 긋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연구 지원 선정을 일단 해야 되는 건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주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죠. 제주 유나이티드가 10년간 연고를 옮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주에 이전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서귀포시가 2년 연장 계약을 맺어 내년 1월 말이면 연고 계약이 끝납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활용이나 유소년 축구 육성이 아쉬운 상황. 서귀포시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연고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다양한 지원책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부담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제주 유일의 프로팀인 제주 유나이티드의 연고지 이전 여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서귀포시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원정 경기 여름 징크스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제주는 어제 저녁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7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경기에서 수원에 0대1로 져 승점 챙기기에 실패했습니다. 제주는 오는 12일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여 선두권 재진입에 나섭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12월에 착공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첨단과기단지에 추진 중인 402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 최근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단지 행복주택은 오는 12월 착공하고 내년에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19년에 입주 예정이며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이 2,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5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970세대고 제주도가 조사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미분양 주택은 930세대로 파악돼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은 2,000세대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이 전국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지만 당분간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보다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에서는 그동안 값싼 산업용 전기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경쟁력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포항 MBC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철강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발전 단가가 비싼 LNG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값싼 산업용 전기가 1순위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고로가 아닌 전기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업계 최고입니다. 전기로는 전기를 이용해서 스크랩을 녹여 샘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이릅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이 2015년 사용한 전기요금은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1조 1,600억 원으로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고 포스코는 8,200억 원으로 3위, 동국제강은 13위로 철강은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경우 5년 만에 원전 비중이 대폭 줄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독일은 25%, 일본은 29%나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이 실현되면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어서 철강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높습니다. 철강업계 특성상 전기료는 원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기요금 개편 시 원가 상승은 물론 철강 경쟁력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쟁력의 하나였던 철강업계가 탈원전 시대를 맞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온 마을이 채석장과 공원묘지로 둘러싸인 마을 주민들이 신규 채석장 허가를 두고 수년째 법정 투쟁을 벌여왔는데요. 대법원이 기업 이익보다 행복 추구권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 MBC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석장과 공원 묘지로 둘러싸여 주민들 스스로가 혐오시설 천국이라고 자조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시 남천면의 얘긴데요. 보도가 나가고 3년이 지났지만 경산시 남천면은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혐오시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석장 3곳과 공원 묘지 3곳, 건축 폐기물 처리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에 철길과 고속도로까지 통과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채석장 분진과 폭발, 소음. 2.5km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이 정도라면은 실제로 자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사람 죽는 거지. 이건 뭐 사람 못 살아요 이래가나. 그래 우리 자고 나도 아침에 차가 보호해요. 그런데 4년 전 한 채석장이 바로 인근의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하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강력한 반대 민원에 경산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업체가 승소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업체가 대기질, 소음, 진동 등 환경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토석 채취 허가 판단에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불허가로 인한 업체의 사적 피해보다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침해와 환경 훼손 등 공적 피해가 크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남천면은 혐오시설의 천국 남천면이라고 하겠습니까? 본건 해결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은 남천면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 추구권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쟁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겐 절반의 승리일 뿐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건 3만 평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재 9만 평 정도의 채석단지 허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경상북도의 채석단지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네, 밤사이 서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출근길 최저기온 보시면 2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도 무척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으로는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기습적인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30mm 가량으로 남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더 집중되겠고요.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불쾌감도 무척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이른 아침이지만 북부 지역의 기온은 벌써 30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3도가량 더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6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28도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깔려 있는 곳이 많은데요. 소나기도 오락가락하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적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27도 내외로 어제보다 약간 더 올라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높게 일겠고요. 너울에 의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 제주기점 항공기 운항에는 큰 지장 없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 인프라 용역진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해당 용역진이 비공식 기상 자료를 공식 자료인 것처럼 조작해 국토부 담당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용역진이 대상 후보지 분석 자료를 조작 왜곡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 배치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전파관리소가 도내 주요 피서지 20곳에 샤워실과 탈의실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 설치된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됐습니다. 제주시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주민 편의를 위해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은 오늘의 배출 품목과 배출 가능 시간을 비롯해 분류가 어려운 배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주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검색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에서는 43개 농가에서 88명, 서귀포시에서는 19개 농가에서 41명 등 모두 129명의 고용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입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과 함께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업체 5곳을 방문해 식재료 50품목을 수거하고 잔류농약 성분 320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잔류농약 6건이 검출돼 검사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됐습니다. 국립대 설치와 육성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허향진 제주대 총장은 거점 국립대 발전 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특화 운영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 분리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대 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